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함께 있으면 피곤해지는 사람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나는 같이 이렇게 좀 잘 어울리고 싶은데 자꾸 나를 피하는 것 같다. 내가 사회성이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내가 느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하게. 사람들과 잘 지내서 인싸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더 원만하게 사람들과 지내는 노력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나는 피곤하게 느껴지는 요소가 없는지 있으면 이제 걷어내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오늘은 함께 있으면 피곤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볼 건데요. 혹시 나도 여기에 뭔가 좀 이렇게 공통된 요소가 있나? 이제 생각해 보시고 있으면은 탁탁탁 걷어내는 그런 이제 유익한 10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같이 있으면 피곤해지는 사람은요. 첫 번째, 대화에 서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피곤하죠. 우리 만나면 말하잖아요. 그런데 대화법에 유난히 서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제 대화가 매끄럽게 자연스럽게 편하게 툭툭 왔다 갔다 안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탁구 치는데 내가 이렇게 딱 서브 넣었어요. 그럼 저쪽에서 이제 뭐 한두 번 못 받을 수 있지만 계속 못 받으면 같이 이제 탁구 치고 싶지 않은 거죠.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또 받기는 받았는데 막 휙 날려버려갖고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뭐 더 이상 못 하는 거죠. 이제 대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때요? 이제 탁구공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잘 안 듣는 거예요. 상대 얘기를. 그러니까 저쪽에서 공을 이게 보내면 잘 보고 있다가 받아쳐야 되는데 쳐다보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그 공을 치겠어요. 그래서 친구들 몇 명이서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쳐요. 막 차를 마시면서 우리 뭐 밥 뭐 먹을까? 뭐 이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딱 이제 나이 많이 먹었으니까 우리 소화 잘 되는 거 먹자. 뭐 나이다운 걸로 메뉴를 고르자. 이래갖고 막 까르르 막 웃은 거예요. 나이다운 거 뭐 먹어야 돼? 일단 중식은 빼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식 빼고 그러면 뭐 샤브샤브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해물이 낫지 않아?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하나도 안 듣고 있던 친구가 야 짜장면에 탕수육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친구들 뭐라고 했어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중식은 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이다운 거, 소화 잘 되는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 안 듣고 있던 친구가 뭐 짜장면 탕수육 이렇게 얘기하면 뭐래니 쟤는 이런 소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쟤 사람 말 안 들어 막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한 번만 그랬으면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매번 얘기를 안 듣는다. 그럼 나중에 또 뭐라고? 막 이러면 또 설명해 줘야 되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계속 그렇게 되면 대단히 피곤해지는 거죠. 자, 상대에게 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대화에 서툰 사람들은요, 상대한테 관심 없고 자기 얘기만 하고 싶어 해요. 대화에 서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기 얘기 막 하다가 친구 얘기하면 막 이렇게 들어주고 막 어머 그러고 리액션 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자기를 막 해요. 그러다가 아니 그런 거지 나도 그런 게 있었는데 하면서 다른 친구 얘기 시작하면 자기는 핸드폰 들고 딴 이제 친구들 듣게 내버려 두고 이제 자기는 핸드폰 들고 나가고 그럼 나갔다가 들어와서 다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제 기빨린다고 생각을 해요. 기빨린다고. 왜 우리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피곤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감정, 그의 감정 서로 소통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나한테만 그 감정을 쏟아내기로 작정한 사람이 어떻게 안 피곤하겠어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회사가 힘들다고 그래요. 회사가 힘들면 뭐 어린 직원들이 정말 너무 뭘 모르고 이래가지고 너무 피곤하고 갈등이 계속 지속된다고 막 투덜거려요.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그럼 요즘 애들이 원래 좀 이제 사고방식이 다르니까 그럴 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막 이제 그 힘들어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이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듣지도 않고 뭐 그냥 막 힘들어 어쨌든 막 진짜 뭐 다니기 싫어 요즘 애들이랑 말도 하기 싫어 이렇게 계속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는데 듣는 동 마는 동 자기 감정만 계속 토해놓는데 누가 그 사람과의 대화가 즐겁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화할 때 대단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감정에 서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사람이 같이 있으면 편하고 즐겁죠. 근데 자기 감정이 서툰 사람은 상대를 대단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기분 좋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뭐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쟤? 신났네? 뭐 이랬는데 오전에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직장 상사한테 리젝트 당하고 나서 막 퉁퉁 부어가지고 뭐 막
그냥 탕탕거리고 있었는데 이제 인턴이 온다는데 내가 외부 회의가 있어서 그 탕탕거리는 그 직원한테 김대리가 좀 챙길래? 이러니까 제가 인턴 챙길 시간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러면서 무한하게 짜증을 낸다면 그런 사람은 이제 피곤하고 딱 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분 그러면은 이제 그 기분을 조절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다른 사람한테 불똥 튀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한두 번 반복되고 좀 기분 나빠지면 그 주변에 막 불똥 튄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저 친구 피곤한 스타일이야, 이렇게 이미지가 딱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자기 감정에 서툰 사람들 대표적인 특징은요, 자기가 싫다는 표현을 이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조절할 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보통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게 있어도 남한테 표 안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감정에 대해서 서툰 사람들은 그거가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낙지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연포탕 이런 거 먹는데 산낙지 좋아하는 직원이 산낙지를 또 한 점씩 시켜서 이렇게 막 열심히 먹고 있어서 그러면 자기 이렇게 막 먹으면서 그 산낙지 먹는 사람 보면서 그런 거 어떻게 먹어요? 징그러워, 막 저 꿈틀거려, 극혐,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질색하는, 먹는 사람 무한하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 감정 조절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조절 안 되는 사람들이죠. 막 회식 가서 막 여기는 막 고깃집인데 바닥이 너무 더러워, 물컵 보고 물도 못 마시겠네, 여기 일회용 종이컵 없어요 아줌마, 막 이렇게 자꾸 투덜대고 직원한테 계속 컴플레인하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이런, 자기가 이제 망치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딴 사람들은 막 눈치 보고 이제 조금 직급이 높은 사람이면 막 피곤해하고 그런 거예요. 직장 상사가 이제 이런 경우에는요, 회식 장소 잡는 것부터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뭐도 안 먹고 안 먹는 것도 많아. 또 지저분한 집도 안 돼. 맛없어도 난리쳐. 그럼 이제 직원들이 좀 어떡하란 얘기야? 막 이러는 거잖아요. 자기가 한번 잡아보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막 굉장히 피곤해 하는 거죠. 그 직장 상사를. 굉장히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 자기 표현에 서툰 사람이에요. 자기 표현에 서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속이 다 빤히 들여다 보이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의견을 막 발표하고 있었어요, 회의 시간에. 근데 직장 상사가, 내가 이제 의견 발표하면서도 거기는 제일 직장 상사를 이제 주시하잖아요. 직장 상사 들으면서 어떤 이제 리액션을 하는지. 그런데 이제 그 직장 상사가 들으면서 벌써 아니야 막 이거 아니야 이제 얼굴에 딱 써붙인단 말이에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죠.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도 안 해보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딱 잘라서 아니야 이런 표정을 얼굴에 하면. 그리고 이제 의견 한번 들어볼게, 의견 들어보지 이랬으면서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그야말로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 좋은 의견이네. 근데 난 내가 정한 대로 할 거야. 이게 빤히 보이는 사람들. 대화를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일을 같이 한다는 자체가 피곤하게 여겨지는 그런 경우 회사에서 많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표현에 서툰 경우, 고맙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투른 거죠. 자기 표현.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자기 체면이 깎이거나 자기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 상사가 뭘 착각하고 잘못된 정보를 어디서 듣고 와갖고 화가 머리끝까지 이제 뻗쳤어요. 사무실에 들어와갖고 김대리 불러갖고 왜 다른 팀에 가서 그런 말 해가지고 나만 우스운 사람 만들어! 막 정신이 있어 없어? 막 난리를 쳤어요. 막 김대리 상처 입을 얘기까지 다 했어요. 이래서 다른 팀에서 방출한 직원 받는 게 아니야, 내가 미쳤지 이래가면서 막 굉장히 무례하고 그 사람을 상처 주는 말까지 다 해놓고 결국 그게 나중에 자기가 잘못된 정보를 들어서 그렇게 된 걸 알게 됐어요. 자기의 오해였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는 즉시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김대리, 내가 잘못 알고 굉장히 김대리한테 내가 신뢰하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이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과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특히나 아랫사람한테, 후배한테 사과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김대리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엔 또 자기한테 잘못된 정보를 준 그 옆팀 또 박 과장을 또 막 씹어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박 과장 그 사람 말이야 정말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확인도 안 해본 얘기를 진실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박 과장 욕을 해요. 김대리한테 사과하지 않고. 그러면 그걸 듣고 있는 김대리를 포함한 직원들은 저 사람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주변에서 의외로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맙다, 미안하다에 대해서 내가 서툴게 표현하고 있나? 제대로 표현하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있으면 피곤한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슬슬 피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다가가고 싶어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사람들이 왜 별로 안 좋아하지? 내가 피곤한 스타일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에 여러분들이 어떤 걸로 서툴러서 혹시나 피곤한 게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 혹시 그런 게 있다면 나 스스로 좀 셀프 트레이닝 시켜서 훨씬 더 매일매일 조금씩 더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샘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